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의준입니다. 오늘은 크론병과 아이지의 신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론병과 아이지의 신염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들어보시지 못한 질병입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크론병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소화기 점막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해서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질환입니다. 아이지의 신염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신장의 사구체를 파괴시키면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입니다. 오늘은 크론병과 아이지의 신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론병, 아이지의 신염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론병하고 아이지의 신염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면서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처럼 몸속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면역의 쿠데타가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고 총을 쏘는 쿠데타와 같은 일이 몸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론병은 몸속의 소화기 점막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면역세포가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인데요. 이 소화기 점막은 바로 입안의 구강점막, 그 다음에 식도점막, 위장점막, 십이지장 점막, 소장점막, 대장점막 등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존재하는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동안 살면서 먹는 음식의 무게는 68톤이나 됩니다. 식사는 8만 끼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은 살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크론병은 이런 소화기에 문제가 오는 병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마음 아픈 질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화기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통이 와서 항상 몸이 아프고 피곤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복통만 있는 게 아니라 장 점막에 염증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해서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염증 부위에 항상 고름이 같이 생기면서 변에 고름이 같이 섞여 나오는 점액변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항상 염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한이 나고 몸이 춥고 몸살이 난 것처럼 불편한 증상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심한 분들은 오랜 염증 때문에 음식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살이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의 염증 때문에 음식도 아무거나 먹기가 힘들고요. 찬 음식도 먹게 되면 배가 더 아프게 되고 심한 분들은 야채나 과일을 날 것으로 먹을 수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채는 살짝 데쳐 먹어야 배가 아프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음식도 쉽게 먹지 못하고 밥은 죽을 위주로 드셔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크론병은 면역의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병을 겪은 분들은 우울증, 불면증, 정서불안, 감정 기복 등의 정신질환을 같이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지의 신염은 몸속의 콩팥에 염증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IgA는 보통 면역항체에 해당이 되며 실제 임뮤노글로불린 A라고 부릅니다. 몸속의 B 림프구에서 분비가 되고 인체의 점막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는 많은 점막들이 있는데요. 구강점막, 코 안의 점막, 위장점막,
대장 점막, 소장 점막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막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나 음식물이 접촉하는 그런 부위인데요. 동시에 같이 섞여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처음 접촉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점막 주변에 임뮤노글로불린 A라고 부르는 이 면역 항체가 풍부하게 항상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면역글로불린 A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과정에서 면역 항체와 면역 단백질, 즉 면역 단백질들이 서로 뭉쳐서 만들어지는 것을 면역 복합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개의 이런 단백질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문제는 크기가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크기가 커지면 혈액 속을 떠다니는 이런 면역 복합체를 콩팥이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장 사구체에서 이런 면역 복합체들이 막히면서 신장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고 파괴되는 것이 바로 IgA 신염이 됩니다. 이 IgA 신염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콩팥에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 혈뇨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심해지면 육안으로도 소변색이 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콩팥이 있는 주변에 옆구리, 아랫배, 허리 부근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은 또 혈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론병과 IgA 신염은요, 같은 이런 크론병 IgA 신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은 현재까지 의학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면역학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첫째는 미생물의 감염, 두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 세 번째는 조직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 감염은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간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공기와 음식에 섞여서 수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보다 몸속에 살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세균과 바이러스도 몸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으로 나누는데요. 이로운 것은 유산균 같은 것이고요. 몸에 해로운 세균이 들어오면 몸이 건강할 때는 면역세포가 바로 제거를 해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몸이 피곤하고 건강치 못할 때에는 면역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바로 제거하지 못해서 염증이 반복되고 질병이 오래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중에는 오래된 감기를 앓고 난 이후나 장염을 심하게 오랫동안 앓고 나서 발병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IgA 신염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 항체인 임뮤노글로불린 A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된 면역 항체는 서로 면역 단백질끼리 덩어리를 이루면서 커져서 콩팥에 가서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전자의 문제로 부모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녀도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손상인데요. 큰 사고를 당했거나 또 큰 수술을 받았거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몸속에 죽은 수많은 세포가 혈액이나 임파를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는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 몸이 안 좋았거나 면역이 예민했던 분들은 과잉 면역이 발생해서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면서 자가면역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가로서 볼 때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주변 요인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 호르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발생한다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크론병은 생활 양식이 도시화된 지역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도시화에 의한 스트레스도 강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인데요. 음식은 사람이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네랄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과일은 안 먹고 달콤한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32년도에 미국의 의사 크론이 의학계에 처음 보고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병명이 붙여진 것이 크론시병입니다. 이 크론병은요, 모든 연령에서 관찰되는데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서 느리게 진행하고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악화된 후에야 진단이 되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론병이 발생하면 증상은 복통, 설사, 장출혈, 식욕부진, 체중 감소, 빈혈, 탈수, 비타민 결핍증, 저단백 혈증, 흡수장애, 발열, 영양장애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농이나 점액이 섞인 혈변을 보이기도 하고요. 장협착, 장폐색, 농양, 장감막 사이 혹은 방광, 질 등의 대롱 모양의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담석이나 요로결석, 강직성 척추염, 결절성 홍방, 구내염, 공막염, 포도막염, 관절염, 피부 점막 질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대장을 침범한 경우에는 항문과 직장 주위에 농양이 생겨서 치루, 항문, 협착과 같은 항문 관련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크론병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는 질병이 궤양성 대장염인데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론병은 모든 소화 경로를 따라서 염증과 궤양이 나타나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염증이나 궤양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염증이 장의 점막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전신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크론병은 항문 주위에도 염증이 발생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 근처에는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크론병은 협착증과 누관이 발생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협착증과 누관이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IgA 신염은요, 1968년도에 버거와 힝라이스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소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혈뇨가 발생하거나 간혹 육안으로 소변색이 붉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신장에 염증이 발생하니까
옆구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gA 신염은 1차성 사구체 신염의 한 1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20 내지 50%의 환자에게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환자의 50%는 서서히 만성 신부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gA 신염이 잘 생기는 연령대는요, 젊은 성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감기 증세, 심한 장염 혹은 심한 운동 후에 유관적 혈뇨 또는 현미경적 혈뇨가 발생하면서 IgA 신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만성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유관상으로 혈뇨가 보이고 단백뇨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급성 신부전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소화장애, 간부전과 같은 질병이 병행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신장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면서 만성 피로감, 식욕 부진,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만성 신부전의 말기가 되면 부종, 호흡곤란, 고혈압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장 관련 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의 특징상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콩팥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환자들은 실제 많이 불안해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초기에는 몸에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약간의 피로감 정도만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스스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콩팥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환자들은 콩팥에 또 문제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한약을 먹으면 콩팥에 무리가 올까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한의학에서는 한약 말고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gA 신염의 경우에 침요법이나 교정요법, 연약요법, 매선침요법 등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인데요. 크론병 환자인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크론병은 소화기 점막에 면역염증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은 음식의 조절인데요. 그러므로 음식 중에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장 점막의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가면 장의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커피 같은 음료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 밀가루 음식은 장 내에 부패균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이 장 점막의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여섯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실제 크론병의 발병률을 2배에서 5배 정도 높일 정도로 크론병에 나쁘기 때문에 담배는 안 피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는 복부를 만져보면
아픈 곳이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복부를 이렇게 눌러보다가 통증이 너무 심한 곳이 있으면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고 그 아픈 부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 장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양손을 보시면 이 한의학에서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수양명 대장경락의 혈자리 중에 하나로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이 사이의 뼈에 이 안쪽 부위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이 부위를 시간이 날 때마다 꼭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IGA 신념인데 도움이 되는 생활수칙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IGA 신념하면 매우 생소한 질병인데요. 실제 신장사구체 질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IGA 신념 환자 4명 중 1명은 10년 후에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자신도 중요한 장기인 이 신장이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IGA 신념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수칙 중에 주의할 것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관지염에 걸리고 결핵, 폐렴에 걸리고 또 장염에 자주 걸리게 되면 몸속에 있는 임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면역항체의 수치와 양이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임뮤노글로불린은 면역단백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역단백질과 서로 뭉치면서 크기가 늘어나서 면역복합체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것이 신장사구체에 막혀서 사구체를 손상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IGA 신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IGA 신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감기, 폐렴, 결핵, 장염 같은 세균 바이러스 감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결핵 발병률이 1위라고 합니다. 20대, 30대의 발병률이 높고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손을 꼭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를 하면 몸의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쉽게 제거하지 못하니까 감기나 장염에 자주 걸릴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잠을 깊이 많이 자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밤 10시에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장염이 걸릴 수 있는 날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회, 육회 같은 음식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크론병과 IGA 신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론병은 소화기 점막을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켜서 복통, 설사, 체중 감소, 혈변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요. IGA 신염은 면역세포가 신장사구체를 파괴하면서 혈뇨, 단백뇨, 만성피로, 만성신부전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둘 다 모두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되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증상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백반증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